박 씨는 부모님이 남긴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현금 약 10억 원을 두고 친척들과 분쟁 중이었어요. 박 씨는 10년 동안 해외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박 씨의 사촌인 최 씨는 10년간 박 씨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최 씨는 내가 실질적인 자녀 역할을 했으니까 더 많은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최 씨는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호사 상속 전문 최경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상속 순위에 관한 중요한 사례를 통해서 법적 원칙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근데 혼자 모셨는데 나중에 한 30년간 연락이 없더니 형이 연락이 와서 네. 내 상속 재산을 내놔라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김 씨의 사연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답변은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귀하와 형님 모두 동일한 상속 비율을 가집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뭐라고요? 형은 아버지를 버렸는데도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상속 순위는 감정이나 헌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 순위는 사망자와의 친밀도와 관계없이 법으로 정해지고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순위는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네. 절연한 형도 똑같이 그럼 상속 비율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최근에 제가 맡은 박 씨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박 씨는 부모님이 남긴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현금 약 10억 원을 두고 친척들과 분쟁 중이었어요. 박 씨의 아버지는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고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박 씨는 10년 동안 해외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박 씨의 사촌인 최 씨는 10년간 박 씨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최 씨는 내가 실질적인 자녀 역할을 했으니까 더 많은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최 씨가 상속을 더 많이 받으셨나요? 놀랍게도 최 씨는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유일한 직계 비속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독 상속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속법의 현실입니다. 감정이나 공헌도가 아니라 법적 관계가 우선시됩니다. 그럼 실제로 부모님을 돌본 사람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여분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일반 상속분의 추가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법원이 부양의 기간이나 방법, 정도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부양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은 부양에 든 비용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최 씨의 경우에는 10년간의 부양기간 동안에 들인 비용과 노력에 대해서 박 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 씨는 이 방법을 통해 약 1억 원의 부양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적 상속권은 없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상속순위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부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순위를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수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와 손주가 모두 있다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녀만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주가 대신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 부인과 자녀가 있다면요? 아버님의 재산은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 1의 비율로 나눠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7분의 3, 각 자녀들은 7분의 2씩 받게 됩니다. 혹시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네, 재혼 가정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씨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에 자녀 둘을 두고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에는 자녀들을 두지는 않았고요. 이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두 번째 부인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상속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한 주장은 맞았나요?
전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혼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씨의 전처사의 자녀들은 여전히 1순위 상속인으로서 현재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재혼 과정에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에서는 현재의 가족 구성이 아니라 법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요? 상속 2순위는 직계 존속입니다. 이들은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신이고 자녀가 없는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있다면 촌수가 가까운 부모님만 상속받습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사촌인의 반계혈족입니다. 반계혈족 삼촌이나 이모가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드물지만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 독신이던 노인이 사망을 했는데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결국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촌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상속권은요? 배우자는 상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1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1, 2순위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정말 이런 식으로만 재산이 분할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증여를 통해 이러한 법정 상속 원칙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 비속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관계를 영원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법적 원칙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러한 법적 현실을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은 재산뿐만 아니라 평화와 화합도 함께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